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입니다. 네, 세계금융연구원 이팀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도 봤는데 네, 자주 본. 오늘 시장은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약간 부재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나스닥이나 대만, 홍콩 보면은 우리보다 이번 주에 더 강하게 오르다가 하락 조정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유독 국내 주식시장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증시들보다 오늘 또 보니까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대적인 시장 약세 삼성전자를 원인으로 봐도 되나요?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일단 그 비중,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네. 그 영향도 컸을 것 같고요. 음. 또 어제 미국이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맞죠. 그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영향을 좀 많이 받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 바이오 관련돼서도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주들 하락한 게 네, 정책 이슈가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의료보험 의사들이 이제 약 처방하기가 좀 네.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는 네, 네. 그런 정책상의 문제들 때문에 그럼 이게 지속적인 영향일지 일시적인 영향일지도 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거는 이제 트럼프 지지율하고 조금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던 샌더슨 그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쪽은 약가를 인하를 하기를 원해요. 네. 예전에 힐러리 전 국무장관도 이제 약가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제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그쵸. 이런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시장 자체도 예민하게. 네네네. 그러면 국내 주식 시장 바이오주들에게 영향이 좀 지속적으로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단기적인 이슈에 단기적으로. 조금 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을 기존에 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임상 2상, 3상 또 이제 향후에 라이선스 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카피향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을 종목들이 아직 한국 시장에는 많다는. 네네. 일단은 뭐 제네릭도 그렇고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뭐 희귀병 최근에 희귀병이라든지 신약 병명 모멘텀. 네, 그리고 뭐 암 신약 이런 모멘텀들은 아직은 좀 유효하다. 또 6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암 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단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기다리면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삼성전자 아까 잠깐 말씀을 네.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그리고 이번 주 국내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얼마큼 그러면은 국내 주식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비교되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재 보시는 그래프가 파란 선이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지수 이제 6개월 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선이 코스피입니다. 현재 상대 비교예요. 보시면은 6개월 동안 코스피가 5% 오르는 동안 상하이 지수는 22%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확연하게 이제 차이를 드러낸 게 이제 2월 우리 2월 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2월 달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 시장도 참 열심히 1월 달 전 세계 증시에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증시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서 2월 달부터 크게 역전이 되면서 상하이 지수가 더 많이 올랐는데 어떤 원인으로 봐야지 될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네. 정부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이슈가 가장 크다.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월 말이나 6월 초에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그런 중국에만 국내 주식 근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 뒤처진 부분들이 오히려 모멘텀 소멸 이후에는 좀 좁혀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중국이 살아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한 13일이었나요? 10일 동안 코스피가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 상승을 했어요. 네. 그 원인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수혜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중국 주식 시장과 국내 주식 시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당장에 중국만이 갖고 있는 모멘텀 때문에 많이 벌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중국 증시보다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러한 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그 시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좀 잡으면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금 판단을 했을 때는 네. 1분기가 경기 바닥이라고 1분기가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 추경도 이제 시작을 할 것 같고, 다만 오늘 저희가 조금 급하게 하락했던 거는 이제 한은에서 경기 이제 성장률을 조금 낮췄습니다. 2.6에서 2.5%로 낮췄는데 금리를 동결을 시켰어요. 네. 사실 시장에서 야 금리나 이게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 부분에서 좀 실망을 했었고요. 네. 일단은 경기는 이제 2분기부터 살아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 4월 달 5월 초부터는 아마 저희도 중국 증시 아니면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앞서 삼성전자로 다시 넘어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키를 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언제쯤에 좀 개선이 되고 좋아질지 그 여부도 향후 국내 주식 시장이 중국 증시와의 갭을 메우는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기로 우리가 볼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죠. 디램이 올라와야 되고요. 이제 또 낸드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 이제 대만 업체 중심으로 해서 낸드 가격은 조금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트 마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얘기를 드리면 만들어서 팔아도 손해까지 온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빠질 가능성은 없다. 아하.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데이터 업체들이 수주를 좀 계속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하반기를 좀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여기서 추가 하락은 조금 진정이 됐다. 다만 상승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시장과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결론은 안 내셨어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건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우선은 국내 지수를 보면은 지지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지지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지가 될 건지 그럼 사실 다음 주 초부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 지지 이탈하고 흘러내릴 건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과거에 그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조금 업앤다운이 있긴 하지만 네. 과거에 이제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보면 10일 이상 상승한 이후를 보면 대부분 약간 플랫하게 조정은 좀 있었지만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강세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지수도 뭐 13일인가요? 10일 정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코스피로 봤을 때 한 2200, 코스닥으로 봤을 때 한 750 정도가 지금 제가 봤을 땐 요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요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면 분명히 반등하면서 우리도 강세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의 조정이 나타난 멈춰선 선 정도가 아무래도 지지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좀 주요 종목들 눈독을 들이고 있던 종목들에 네. 대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우선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지지는 이탈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 밖에 괜찮은 종목들, 우량주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은 지지권역이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지수와 삼성 지수의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 중에는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조정이 괜찮은 포트폴리오 구성의 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시장 얘기 마무리하도록 네, 하고요. 네, 네. 오늘 팀장님께서 준비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노하우, 종목 발굴을 해내는 네. 그런 노하우 부분인데 잘 들으셔야지 됩니다. 네. 엑기스 같은 얘기도 많이 나올 테니까요. 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예, 제 종목을 이제 서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여자 종목 찾기 네? 방법을 합니다.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여성 예, 여성 선호도가 높은 높은? 종목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장님께서 연애를 하실 때 영화를 이제 극장을 가실 때 생각이 안 나서. 여자친구분이 원하는 영화를 보나요? 내가 원하는 영화를 보나요? 영화를 보러 간 기억이 없어요. 네, 어떻게 뭐 대부분은 이제 여성분이 원하는 영화를 좀 보러 좀 많이 아이들이 원하는 영화. 그 아이들이 영화를 볼 때 대부분 이제 와이프가 지갑을 열죠. 아니신가요? 카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디즈니 진짜. 영화인데 네네. 일단은 아. 그런 이제 여성이라든지 뭐 요즘은 또 유아들 관련된 이제 소비가 예민한 그런 분들이 네.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코엘 패션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옷 만드는 네네, 건가요? 그렇죠. 네. 어떤 브랜드죠? 그러니까 해외의 유명한 브랜드들은 대부분 얘네가 수입을 해서 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주목했던 이유가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옷이 없다. 나가고 싶은데 살이 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장롱을 뒤져보면은 옷이 계속 나와요.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했던 게 의류주를 한번 볼까라고 했는데 물론 올라오긴 했었지만 기술적으로도 이제 반등이 나올 구간들이 보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런 네. 식으로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게 TV 홈쇼핑입니다. 홈쇼핑 이제 9시 정도죠. 이제 남편들 출근하고 네. 애들 학교 가고 했을 때 그 오전 이후 9시. 이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가 이제 피크 타임인데 쉬는 시간 제가 이제 뭐 휴가가 났을거나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잠깐 보면 대부분 여성 의류나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 이제 수급이 있고 매출이 괜찮은 종목들 선별해 보시면 거기서 쏠쏠하게 수익을 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소비와 관련된 종목인데 소비와 관련돼서 트렌드에 맞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네. 종목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숫자가 나와야 되지만 그리고 모멘텀도 있어야 하지만 계절성이라든지 최근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을 찾으면 시장과 크게 연동되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가 잘 팔리나요? 최근에 제가 TV 보면 건강기능식품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올해 40이 되다 보니까 하나씩 챙겨 먹기 시작하는데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뭐 이너뷰티라고 하죠. 네, 먹는 화장품 뭐 아니면 뭐 기타 요새 논이라고 하나요? 농이 네, 논이 뭐 요즘 아주 슈퍼푸드 이슈가 많죠. 그런 것들 뭐 콜라겐 뭐 이런 것들 그런 건강기능식품 이런 업종들도 저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하우 팁이라는 거는 일단 어디서 사람들이 매출을 내줄 수 있는 소비가 발생을 하고 있느냐. 사실상 국내 소비 판매와 관련돼서 아주 대형사들이 아니면 뭐 전자업체라든지 기타 뭐 그런 대형사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인기를 얻어서 매출이 확 날 땐 또 주가가 시차를 두고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버슈팅이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팁. 네. 오늘 그러면은 다음 주 유망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신 종목도 그런 맥락인가요? 이번에는 제가 사고 싶은 아.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삼성이 폴더블 폰 이번 달에 출시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뭐 예약 판매를 했는데 매진이 됐어요. 폴더블 폰이요. 이제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럼 이게 전체가 다 화면인 거예요. 접으면은 반만 화면. 획기적이죠. 그렇죠. 사실 건가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으세요? 네.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네, 그거. 근데도 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하나 사고 뭐 핸드폰 하나 사고 태블릿 PC 하나 사면 그 가격입니다. 근데 요거 한 대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쓰고 그냥 뭐 패드를 하나 더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또 그러면 조금 뭐 휴대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나.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요. 구매하시겠다. 네. 저도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달라요. 여자들은 이제 봄에 나오는 옷, 화장품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면 남자들은 이런 새로운 기계들에 대해서 예. 사고 싶은 욕망이 크거든요. 기계만 보면 네. 네, 남자들.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종목 네. DIT 예 계속해서 말씀을 네, 주시면요. 요거는 이제 OLED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OLED라든지 LCD 검사 장비 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커팅 이제 그 판넬을 커팅하는 거 그리고 노광 기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인데요. 얘네는 사실은 그 삼성 SDI 사내벤처 출신이고요. 그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약간 넘거나 이제 2천억 정도 되는데 현금성 자산하고 부동산만 해도 2천억입니다. 딱 2천억이고요. 이제 영업 가치만 했을 때도 여기서 크게 업사이드가 있다. 전고점이 12,450원인데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점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거나 분할 매수를 해서 조정을 받을 때 또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네, 조정을 받더라도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화장품 관련주들 말씀 주셨는데 바로 주 초반까지 좋은 흐름들을 보였어요. 네, 네. 저도 DIT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폴더블 폰 관련돼서 이슈가 한번 있을 거는 같아서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뭐가 이슈가 됐었나요? 지난주 추천 종목.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모바일 리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제가 모바일 리더를 추천을 드렸었죠. 주간 종목으로.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12,000원권의 종목, 13,000원권의 종목이었는데 어제까지 23,000원. 두 배 정도. 네, 일주일 안 되는 시간 동안 80%에 가까운 그런 수익률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매도 의견이죠. 사실은 과분하게 단기적으로 올라서 현재 가격권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었었는데 그것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우선은 좀 매도 의견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 유망주 바로 가겠습니다. 뉴트리입니다. 뉴트리 바로 박사님께서 아까 종목 네. 찾자 노하우에서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콜라겐 관련돼서 네. 홈쇼핑에서 제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식료품과 관련된 부분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건 매출액 성장성과 순익 성장성입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추천주로 들고 나왔는데 문제는 지난주에 모바일 리더 많이 올랐다고 추격 매수 뉴트리에 막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네. 예, 잘 보고 들어가셔야지 돼요. 무조건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관심 갖게 보자고 뉴트리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두 사람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컨셉으로 네. 만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치죠. 네.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이 팀장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